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하반기의 마무리를 제대로 했죠. 나스닥 시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0.0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금융 섹터들도 상승을 했고요. 소비재 쪽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솔라이치도 4%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양자 쪽의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6%대,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동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브로드컴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시장, 다우지수를 제외한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격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조정을 받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미국 시장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아랫꼬리를 달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리를 연속적으로 음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체력이 좀 더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고객이타급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주춤했어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고객이타급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반기는 이벤트가 좀 상당히 많죠. 우선 4일날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은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주사 쪽을 봐야 되겠죠. 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 뭐 저피별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9일이죠. 다음 주로 좀 넘어가게 된다라면 패키지들에 대한 무역 합의, 이 부분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들도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상당히 좀 좋은,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재료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풍부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에 대한 추이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고객 위탁금과 지수는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고객 위탁금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수도 함께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고객 위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위탁금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그리고 화장품, 전력, 원자력, 호남부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어제는 화장품과 전력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격이 좀 과도하게 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입니다. 부담인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추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이유가 상반기를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닝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죠. 결국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된다라면 그래도 차익 욕구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유의하시고, 분할로 좀 접근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수가 이제 3,100을 넘어가고 3,200, 3,300을 가게 된다라면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새가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전지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순환매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 AI, 그리고 에너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로봇 쪽하고 AI 이쪽에 있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관련주들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쪽에도 오늘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체 이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3, 4거래일째 음봉이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 어제 양봉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도 기간 조정으로 받고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과정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 뭐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차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PBR 종목군들, PBR 종목군들, 그리고 지주사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 근데 저 PBR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굴뚝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산업재 쪽 섹터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저 PBR 종목군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주사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굴뚝주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주사가 좀 대형 업종 대표주, 대형주 쪽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면 이제는 중소형 지주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보단 중소형주 쪽의 종목군들이 수익률이 좀 더 좋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에 있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추세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모아가야 될 종목들은 서서히 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이 뭐 일단 로봇 쪽 같은 경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한번 움직여 주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저쪽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 58,000원대에 좀 진입을 해 주는가 그 점을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전력 쪽 같은 경우도 어제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다른 종목군들, 즉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어제 전력 쪽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었으니까 산일전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러면 이제 전선주들, 가온전선이라든가 대원전선, 뭐 대한전선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좀 나와줄 수가 있는지, 순환매로 나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양자 관련주들도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 관련주들도 조금씩 한 번쯤에 순환매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의 섹터들도 이제 테마 종목군들 중에 우주항공 섹터들의 흐름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주항공 쪽도 이슈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섹터도 좀 중기적으로 모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제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년짜리 적금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고 뭔가 큰 악재가 생겨서 밀리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7월달 성공 투자하시고요. 하반기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통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 댓글란에 보게 되면 소통 공간도 만들어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공부방 여기에서 진행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